여러분,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 이러면요, 대한민국에서 일본 제품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제품들이 맥을 못 추는 게 상당수예요. 자동차만 하더라도 그죠?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닛산 자동차 철수했잖아요. 어디 그뿐이에요? 유니클로의 자회사였던 지유인가요? CU인가요? 지유였죠. 지유 매장은요, 아예 철수를 했습니다. 아예 철수. 그뿐만 아니에요. 이것저것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본 제품이 철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이었다. 이게 일본 불매운동이라는 게 결국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적인 이슈로 그렇게 발전된 상황입니다. 강제징용공 이야기에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정책이라고 봐야 되나요? 배상하라 이거죠. 강제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하라. 배상하지 않으면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 팔아서 배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극도로 반발하면서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특히 첨단 기술 그 부품에 대한 기술 규제를 했죠. 뭐 반도체 업종에 들어가는 제품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본 불매운동을 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을 하면서 사실 유니클로 CFO죠. 회계 담당자가 완전히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오카자키 다케시라는 유니클로의 CFO예요. 재무 담당자. 이 재무 담당자가 대한민국 사람을 우습게 봤습니다. 제가 XX놈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아마 유니클로 본사 입장에서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을 거예요. 한국에서 불매운동 오래가지 못할 거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히 기름 부은 거죠. 안 그래도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었는데 이 말이 그냥 기름을 부어서 유니클로 매장에 아무도 안 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폐점이 지금 막 일어나는 거예요. 줄폐점이 9개 점 지금 폐점한다고 합니다. 9개 점. 울산점 폐점하고요, 김해점 폐점하고요, 청주점 폐점하고요, 서울 강남점 폐점하고요, 서울 서초점 폐점하고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폐점하고요, 부산 남포점 폐점하고요, 대전 밀라노 21점 폐점하고요, 아산점 폐점하고 9개예요. 그래서 점포가 186개에서 165개로 쪼그라듭니다. 그 중에요, 대표적인 강남점이잖아요. 강남점은 초대형 매장입니다. 초대형 매장. 990제곱미터 300평 규모의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500여 종을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가두 매장 중에서는요, 주역이었다, 가두 매장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았죠. 코로나19 덮쳤죠. 작년에 불매운동에 이어서 코로나19까지 딱 덮치니까 뻥 하고 무너진 거예요. 사실 유니클로 대한민국 의류업계에 신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으네요. 2005년에 한국에 진출했어요. 유니클로가. 그리고 2007년에 강남점, 압구정점, 명동점을 개장하면서 유니클로에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돌풍. 1매출 10억 원. 초대형 매장 한 곳에 1매출 10억 원이에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요. 게다가 한정판 콜라보 제품이 출시가 되잖아. 한정판 콜라보 제품이 출시가 되면 줄이 200m, 300m는 우습게 섰습니다. 200m, 300m. 그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유니클로를 입고, 아마 어떤 집이든 유니클로
몇 장씩은 다 있을 정도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 말만 따나 수백의 인파가 북적이던 그 유니클로 전성시대가 단 한마디, 일본 불매운동을 할 때 단 한마디, 재무책임자의 한국 사람들 오래 못 갈 거다. 그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그야말로 박살이 난 거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2015년에 매출이 1조여서 1조. 옷 팔아서 1조 했다니까요. 공장도 우리나라에 없는데. 이게 지난해에 9,749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도 19억 원 적자로 반전됐습니다. 그러니 못 버티겠죠. 못 버팁니다. 심지어 지금은요. 지금이 7월이잖아요. 이제 8월 됐네요. 8월 되면 가을 신상품 나와야 돼. 지금 나와서 많이 팔리기 준비해야 돼. 그런데 여름 제품도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여름 제품도. 그야말로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네요. 계속. 결국 유니클로는 줄폐점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더 폐점이 늘어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가장 크게 유니클로가 줄폐점하고 이렇게 노재팬 운동이 엄청나게 퍼지고 저는 이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자꾸 정치가 경제 영역을 침범한다는 사실이에요. 유니클로도 정치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로 들어와서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좌지우지. 이러면요 여러분 경제가 나홀로 똑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있잖아요. 그리스 돼요. 아르헨티나 됩니다. 베네수엘라 됩니다. 왜?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풀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쓸 테니까. 우리 모든 경제가 지금 망가졌어요. 망가졌다니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런 분이 예스 소신은 어디로 가고 맨날 예스예요. 소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또 예스예요. 그러니 경제는 경제대로 무너지고 무너진 경제 도대체 누가 살릴 거예요. 정치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정치는 절대로 경제를 못 살립니다. 경제는 오롯이 경제여야 하고요. 경제는 오롯이 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처럼 장밋빛 전망이나 정치적인 수사 그리고 예스맨 이렇게 되면 경제는 결국 정치의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